여기는 커서 우리들은 헤어지는 중입니다. 김민정. 시는 안 쓰고 수만 쓰는 시인들. 꼭두 3. 핸드백 정리를 하는데 가방을 열고 속 지퍼를 열면 꼭 생리대가 한두 개씩은 들어있는 거지. 무엇이 불안할까? 아직은 늘 불안이지. 불안한 게 좋은 거야. 불안해하지 않으면 꼭 불행한 일들이 닥치던 거.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소수 속의 극소수로 만나 라멘 먹기 전에 아멘 하면 알아먹던 사이들. 웃자고 만난 사이들. 안 웃겨서 죽자고 헤어지는 사이들. 함께 쓰는 사이들. 각자 지우는 사이들. 쓸 건 안 쓰고 지울 건 너무 지워 젖은 백지처럼 밀리는 사이들. 얇아지는 사이들. 비치는 사이들. 덧대지 않는 사이들. 그 사이의 새들. 새다 하면 어느새 시들. 사랑은 쫓아가는 사람이고 사랑은 쫓아가는 사람이고 사랑은 놓아주는 사람이고 사랑은 날아가는 사람이고 사랑은 그걸 후에 혼자 아는 사람이고 안녕 오늘의 새, 내 새, 내 새. 그 새는 안 보고 그새 시는 안 쓰고 수만 쓰는 시인들. 시들해지는 시들. 그 시는 안 쓰고 심만 씹는 시인들. 시심이 전심일까? 시심은 변심이지. 나 알죠? 내 시 몰라요? 모르는데요. 나를? 내 시를 모른다고? 죽은 시인은 따로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제가 죽은 것도 아니면서 저를 묻고 제 시를 말하고 족 같고 엿 같은 사이들. 그래봤자 이고 들어봤자 잊힐 사이들. 징그러.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집에 와 김치 넣고 고추장떡이나 부치며 소주나 따르면서 왜 훌쩍 떠나버렸을까. 그게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는 못 베길 만한 어떤 들림이 절로 등을 들어 올리기는 했을 것 같은데 그 족집게 같은 거, 그 삽 같은 거, 그 포크레인 같은 거 어디 가서 사나 어디 가서 찾나 영 가버렸으니까. 내가 사는 동안 안 오는 게 맞을 테니까 작년에 죽은 수경 언니의 전화 목소리나 반복 재생하여 듣는데 왜 다 태어나서 이 고생일까? 뚜뚜뚜 끊어지는 전화. 그래, 미친놈은 어딜 가나 있다는 소리. 미친년은 찾을 것도 없이 나란 소리. 찬물이 덥다는 소리. 무거움이 가벼움을 못 든다는 소리. 말 좀 하자면서 마스크 안 벗고 숨만 쉬는 소리.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다가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는 소리. 낌새를 낌새로 읽는 소리. 소금 항아리가 온데서 지금 못 나가요. 바쁨을 못 숨기는 소리. 고백은 숨기고 고백하는 소리. 투명한 바람소리와 투명한 바람기의 소리. 서랍을 열 때마다 서러워지는 소리. 내상이 깊을수록 내성이 깊어지는 소리. 그만도 못할까 하는데 그만도 못하다는 소리. 오늘 포도 따러 가야 하니까 다 잊고 또 당장에 설레어버리는 소리. 소리하다 소리 듣다 머리카락 같은 걸 흘렸는데 제멋대로 구부러져 바닥에 느닷없이 하트 같은 게 그려질 때가 있지. 무조건 져서 이기게 하는 하트. 7080 부르의 명곡 앨범 속 파버스를 열기들이라고 번역한 게 귀여워서 이어폰으로 듣고 가는 총알택시 주차석 내 품에는 막 퍼담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담겨 있지. 끓여 두어 시간 식힌 비지가 담긴 봉투처럼 말랑하고도 따뜻한데 먹을 수는 없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봄밤도 아닌데 창문 열고 바람아 와라 그러고 보면 저 달이 저 별이 내 목에 걸리고 내 귀에 걸리지. 달랑달랑 액세서리 좋아하니까 버티는 나날이란 얘기지. 그니깐 여름이 부르지 마요. 꼭두 7. 여름은 말한다. 말하면서 여름은 연신 소녀들의 껑충한 교복치마를 훔쳐본다. 여름은 허리깨까지 머리를 기른 소녀들이 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허리깨까지 기른 머리를 묶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세월이 아니겠냐고 여름은 말한다. 말하면서 여름은 연신 눈물을 삼킨다. 여름은 막달 임산부의 배만한 덩어리였다가 쪼가리로 버려지는 수박 껍질에서 사방팔방 꽃가루처럼 퍼지는 초파리들조차 제게 야유한다고 믿는다.
그것이 주제 파악이 아니겠냐고 여름은 말한다. 말하면서 여름은 연신 겨울을 불러낸다. 여름은 여차하면 두 뺨과 귓볼을 당장에 줘도 못 깨물 비트처럼 얼려버리는 겨울의 입김을 질투한다. 그것이 색색의 털실로 짠 목도리마다 별별 문양이나 국기를 새길 수 있는 겨울만의 타고난 장기가 아니겠냐고 여름은 말한다. 말하면서 여름은 연신 밤하늘을 째려본다. 여름은 아이들이 손으로 구겼다가 펴는 사이 눈이었다가 물이 되는 이야기를 왜 저는 가질 수 없는지 비극의 마지막 소비자로서의 별을 원망한다. 여름은 말한다. 말하면서 여름은 연신 손수건에 대고 코를 푼다. 여름은 왜 자꾸 전 애인을 만나설랑 전 애인이 까는 전 애인의 현 애인 뒷담화에 술값이나 보태고 있는지 중복의 엿가락처럼 휘어져 버리는 제 마음의 갈피를 술가위로 쳐내고 싶어 안달이다. 여름은 말한다. 말하면서 여름은 자궁암으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나한테 잘못하지 말아요. 그 말만 잠꼬대처럼 반복해냈다는 프리랜서 편집자 언니를 떠올린다. 상식과 식상의 틈바구니에서 여름은 수박의 살은 삼키고 수박의 씨는 오물거리며 누가 더 멀리 시집보내나 씨 뿌리던 그날을 새삼 복귀한다. 늦봄의 눈 밑에 살오른 검은 점점의 기미가 왜 도통 살 빠질 줄 모르는지 아픈 언니를 보내고 나쁜 장마의 퀴퀴함에 두 콧구멍을 솜으로 싹 다 틀어막고 다니던 여름은 통유리로 에워싸인 병원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나 수첩에 그려대는데 언제 봐도 여전한 그로키의 재주다. 여름은 말한다. 말하면서 여름은 연신 여름만은 죽어도 못 그리는 제 고집스러운 두 손을 난생 처음 사랑해보기로 맘먹는다. 말린 무화과도 아닌데 죽은 말벌을 꼭꼭 씹어가며 대중 양 날개는 똑똑 따버릴 줄 아는 여름의 그 야무진 손가락이 얼음동동 메밀국수에 고명을 올려대느라 부담스럽다. 그래, 씹어야 살고 삼켜야 살고 마셔야 산다니까. 여름은 태풍 너구리가 일본 오키나와를 훑고 규슈를 향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다 쫄깃쫄깃 오동통한 내 너구리 생각에 잘라 쓰는 길쭉한 국물용 다시마를 찾는다. 여름은 말한다. 말하면서 여름은 먹어주지는 여름으로 살이라도 푹푹 쪄야 온전한 여름으로 기억되지 않겠냐며 얼큰한 너구리와 순한 너구리를 한 냄비에 들고 간다. 두 귀에 이어폰을 꽂고 두 개의 너구리를 끓이고 있는 여름은 이 젓가락질로 남아 여름으로 바쁜 것이 기쁜 것도 같다. 하마터면 냄비 뚜껑이 내뿜는 간지럼 타는 소리인 줄 알았겠다. 이 여름에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찌르는 소리. 우리는 그럴 수 있다. 꼭두 33. 제비처럼 들으며 출근하는 3월. 바위처럼 들으며 퇴근하는 5월. 그해 나는 당신을 만났던가. 애무라는 어루만짐이 있었던가. 발소리를 줄여가며 살금살금 침대 밖으로 걸어 내려오다 밟은 새끼발가락의 주인이 당신이었던가. 하물며 내 가운데 발가락이었나. 부분과 부분이여. 전부가 부분일 수 없는 부분이여. 떨어져 죽은 새인가. 죽어 떨어진 새인가. 저 날개죽지를 이불처럼 덮은 채 감아버린 작은 새 한 마리의 눈과 그 두덩이에 꾀지지한 자금이여. 새끼손가락 끝으로 괜히 건드려서는 동동 그르게 된 건 내 발인데 못 씻고 있는 건 내 손일 적에 박제하지 아니하여도 알게 하는 차분한 차가움의 온도여. 여정은 어디로 이어지는 것일까? 멈춤이라도 너는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 당신이 갔대도 당신은 당신이 있는 곳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내 속에 내가 나는 아니라 할 적에 나는 나일 수 있을까? 사물이 사물 속으로 들어가듯 사물이 사물 속에서 나오듯 감동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헤아리지도 않는다. 난데요. 꼭두 40일. 인삼을 언제부터 인삼으로 알고 인삼으로 불렀는지 기억이 없지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우리말을 알아서 다 한다는 일이 좀 기적같지 않은가요? 인삼을 인삼으로 알고 인삼으로 봤을 때 어쩜 그렇게 사람처럼 생겼을 수가 있는지 뭔가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기억은 납니다. 어릴 적
그러니까 국민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외가가 강화도라서 타 지역보다 흔한 것이 그 지역의 특산품인 인삼이기도 하여서 엄마가 얇디 얇은 인삼 뿌리나 부서진 인삼 몸통을 어슷어슷 썰어 믹서기에 넣고 우유와 꿀을 넣어 윙윙 갈아 등굣길 신발장 앞에 선 내게 한 컵씩 마시기도 했는데요. 그 씁쓸하면서도 고소한 맛에 그리 거부감이 들지 않아 아침마다 신문지로 몇 겹을 싼 친정에서 보내온 인삼을 엄마가 둘둘 말아 펴볼 때면 그 옆에 가만히 가 그걸 구경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멀쩡한 삼 한 뿌리를 흙만 털어서는 살살 찬물에 헹궈서는 아빠 입에 물려드리라 하면 그걸 들고 안방에 가 아빠를 깨우기도 했는데요. 그때 든 생각이라면 왜 인삼이 100일 기념 사진 속 사촌 동생을 닮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엄마, 왜 인삼이 발가벗은 민식이 닮은 거야? 인어는 왜 하필 몸의 절반이 물고기를 닮았는지, 동화책 속 인어공주가 아무리 예뻤어도 인어공주는 절대로 되고 싶지 않았던 게 다리가 물고기 지느러미 나는 낯섦 때문인지, 물속에서 참아야 하는 숨의 답답함 때문인지 지금껏 궁금해도 엄마가 여태 답을 해주지 않아 아직도 비오는 날이면 물음표를 우산처럼 들고 다니는 난데요. 인형은 특히나 밥이나 미미라는 이름의 말원 인형은 매일같이 성실하나 매일같이 가난한 우리 집 살림살이에 엄마에게 사달라는 말 한 번 못한 채 인형이 내 친구는 될 수 없구나. 일찌감치 옆집 담장을 가위뛰기로 넘는 상상 따위와는 결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난데요. 이상하게 또 눈사람에게는 꽂혀서 한겨울에 빨개진 볼을 해가지고는 몸을 공처럼 굴려 만든 눈사람을 데리고 집에 못 들어가는 슬픔에 은색 털장화에 핑크 목도리에 남색 털장갑까지 죄다 들고 나와 그 옆에 차곡차곡 놔주고는 발이 떨어지지 않아 어두컴컴해질 때까지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일이 일견 사랑이기는 했겠구나. 35년쯤이 훌쩍 지난 지금에야 그 감정에 이름표를 달기도 하는 것이 난데요. 원숭이야 뭐 쭈글쭈글 주름진 얼굴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바나나를 오물오물 입에서 안 떨어뜨리셨던 할머니 얼굴을 쏙 배닮았으니 달리 이유를 찾으려고도 안 한 것이 난데요. 풀각시는 뭐냐, 막대기나 수수깡의 한쪽 끝에 풀로 색시머리 땄듯이 곱게 따서 만든 일형이라는데 이건 내가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누군가 만든 것을 사본 적도 없으니 이 다음에 겨울 이불을 풀로 삼을 만큼 무성한 풀의 언덕에 가면 그때는 한번 만들어 볼 작정인 것이 난데요. 허수아비야 평생을 배추농사 어깨 빠지게 짓고는 온 동네 집집마다 포대에 담아 배추 돌렸다는 러닝 차림의 수수깡 같은 말랑깽이 할아버지가 범벅인 땀을 바람에 식힐 때 겨드랑이 들어 말린 장면을 오버랩 시켜본 것이 난데요. 그런데요, 마네킹 있잖아요. 쇼윈도 넘어 착착 세워놓을 때는 언제고 패자만 옷가게 맞은편 종량제 쓰레기 봉투 옆에 그물 같은 가디건을 윗옷으로 레인보우 레깅스를 아랫도리로 입은 여성용 마네킹은 왜 하늘을 보는 자세로 내다버렸을까요? 단정한 앞머리에 그러나 금발의 어깨까지 닿을락말락한 생머리에 허벅다리 절반쯤 덮는 교복치마에 목에는 작은 넥타이에 제끼다는 조끼에 교복 파격 할인 90%를 쓴 띠를 어깨에 두른 여성용 마네킹은 왜 땅을 보는 자세로 내다버렸을까요? 서 있는 마네킹과 누워있는 마네킹. 공통점이라면 입술은 있는데 입이 없다는 거. 간혹 그 입이 없어 부럽다 싶을 때면 호루라기를 입에 뭅니다. 불지도 않을 거면서 꼭 물고만 있는 호루라기. 그런 호루라기가 필요한 순간이 꽤 있죠. 점점 있고 왕왕 있죠. 자랑이라는 단어를 발음해보고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발음해봅니다. 물을 채운 비이커 빨간 잉크가 뚝뚝 떨어져 연기처럼 퍼지는 번짐. 요즘 들어 무엇이든 물어볼까. 그 놀이에 재미 들린 5살 배기 조카가 비도 안 오는데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한 손으로는 땡땡이 우산을 쓰고 있다 해서요. 그건 한번 물어볼까 하는 참입니다. 나의 여기는 커서 우리들은 헤어지는 중입니다. 김민정. 시는 안 쓰고 수만 쓰는 시인들.